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일 지방선거 이후에 PK, 부산, 울산, 경남. 여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서 배출을 했던 곳이죠. 근데 이 지역이 완벽하게 국민의힘에 귀환을 했다. 원래 이 지역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표를 많이 얻어가서 그걸 바탕으로 대통령 또는 뭐 총선에서의 과반정당, 여당 뭐 이런 게 됐던 그 지역인데 DJ 때 이인재 후보한테 상당 부분을 빼앗겼고 그 다음에 노무현 후보 때 문재인 후보 때 상당 부분을 그쪽에 빼앗기는 바람에 결국 정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아주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표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영남이 유권자 수가 워낙 호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울경 PK의 그 득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울경의 귀환 문제를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결과 부울경은 뭐 온통 거의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졌죠.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 보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66.4% 이렇게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기초단체장,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16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 16개를 다 석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15명이고 기장 군수가 1명이죠. 16개 기초단체장을 석권했다. 이거는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 정도로 쏠림 현상이 부산에서 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부산 시의회도 보면 전부 다 시의회가 47석입니다. 지역구 42, 비례대표 5석. 이런데 이 중에서 45석을 가져갔습니다. 두 자리만 내줬습니다. 두 자리는 어디냐? 비례대표 두 자리만 내주고 모든 그 지역구 시의원 그걸 싹쓸이 했고 비례대표도 5석 중에 3석을 가져갔다. 그건 뭐 거의 일방적이죠. 이렇게 되고 이게 그러면 4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기초단체장에서 민주당이 아까 6곳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13곳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 47석 중에 41석을 차지했는데 이 상황이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변성환 씨였는데 32.23%밖에 못 가져갔다. 이러니까 부산은 완벽하게 4년 전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결과를 이번 6일 지방선거 때 가져왔다. 그럼 부산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당선됐죠. 원래 현역 시장은 송철호 시장입니다. 송철호 시장 물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김두겸 후보가 59.8%를 얻었고요. 송철호 현역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40.2%에 그쳐서 낙선했습니다. 구청장 5개 국민의힘이 석권했습니다. 시의원 19명 이것도 또한 석권했습니다. 경남을 볼까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양문석 민주당 후보 65.7대 29.4 정말 압도적 표차로 경남도 국민의힘이 탈환을 했다. 기초단체장 56대 2입니다. 56대 2. 그럼 두 군데가 어디냐? 남해군과 김해시. 잘 아시다시피 김해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남해군 여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김두관 현재 의원이죠. 김두관 의원의 고향. 그리고 여기서 김두관 의원이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두 군데를 빼놓고서는 56대 2라는 완벽한 성적으로 탈환을 했다. 도의원 역시 56대 2. 도의원도 압도를 했다. 자, 그러면 대선 때는 또 어땠느냐? 대선 때는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그 대결을 했을 때인데 대선 때는 58.3 대 38.2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5년 전 상황하고 비교를 했더니요. 2017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가
38.7대 32.0대 0대 16.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부산에서 얻은 표 38.2는 당시 문재인이 얻었던 38.7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 울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울산에서도 이번에는 윤석열 54.4, 이재명 40.8이었는데 이게 그 5년 전에는요. 문재인 38.1, 홍준표 27.5, 안철수 17.3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보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는 5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울산에서 얻었던 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58.2대 37.4인데 이게 문재인 후보가 경남에서 36.7%를 5년 전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37.2, 안철수가 13.4.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수치를 자꾸 불러드리냐면 결국 5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표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의 그대로 가져갔는데 그러면 5년 전에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얻었던 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다 가져갔다. 홍준표 플러스 안철수 표를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원래 민주당 몫이라고 하는 거 그걸 챙긴 거 외에는 중도층 내지는 제3지대성은 단 한 표도 못 챙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근데 그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 몫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의 민주당이 얻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번 대선 때 그거밖에 못 챙겼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도 뭐 그 정도 내지는 그 정도보다 오히려 못했고 이렇게 됐고 대신 5년 전하고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차지하는 표 플러스 그리고 약간 국민의힘은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가기도 싫은 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에 꽤 많습니다. 그게 늘 제3지대 몫으로 그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이인재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만 거의 300만 표 정도를 얻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전체적으로 500만 표 가까이 얻었죠. 그중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300만 표 가까이를 얻었습니다. 그 덕에 어찌 보면 DJ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의 300만 표는 그러면 만약에 DJ가 이인재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건 오로지 다 이회창 후보한테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에 대한 가정을 하자면 이인재 후보가 안 나왔으면 DJ가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무모한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왜? 늘 이번에도 봤지만 그리고 5년 전에도 봤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가 워낙 막강하니까 그 제3지대표가 전부 다 윤석열 후보한테 간 것이고 5년 전에 보면 안철수라는 대체 인물이 있으니까 거기로 제3지대 부울경의 제3지대표가 다 간 겁니다.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오히려 악화됐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더 악화됐다. 이런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왜 부울경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자기들 표 원래 가져가야 할 표 외에는 획득을 못했느냐? 그건 첫 번째. 여기가 더군다나 노무현 문재인을 배출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첫 번째, 부산, 울산, 경남 출신 후보가 아니다 이거죠. 이번에는 부산, 울산, 경남 출신 후보가 없었습니다.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경북 안동 출신이니까 초록은 동생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부울경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TK와 PK는 정치적 성향이나 흐름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TK 출신이라고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남 출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 할 경우에 전남에서 표가 나올까요?
광주 전남에서 별로 안 나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만들었다. 그게 이번 같은 경우죠. 이재명.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이 뭐 표 많이 나왔습니까? 안 나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PK에서 아니면 국민의힘이 전북 출신을 후보로 냈다. 그러면 전북에서는 표가 꽤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남과 광주 전남과 전북의 정치적 성향 차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처럼 TK와 부울경, PK의 정치적 성향 차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의 정치적 고향 PK가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귀환했다는 게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거는 바로 노무현, 문재인 같은 자기 지역 출신의 후보가 없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은 이뿐만 아니고 인물 부재도 있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조국, 김경수 올인했습니다. 그게 곧 조국 사태를 만들었고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김경수 구속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렇게 부상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아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바로 민주당의 핵심 주류 세력들은 그런 걸 기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 울산, 경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야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걸 정치공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공학 아닙니다. 명확한 표 계산입니다. 표 분석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국, 김경수에 집착하다가 조국, 김경수가 대선 후보 반열에서 탈락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또 묘하게 윤석열 후보와 특검에 의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인물 부재, 인물난에 빠진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없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 한때 김두관 의원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출신이니까. 그런데 김두관 의원은 자기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저히 김두관 의원을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뽑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의 후보를 보유하느냐 보유하지 않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울경이 이렇게 민주당에서 멀어졌다는 이 자체가 갖는 의미, 이거는 국민의힘의 향후 이제 뭐 한 1년 10개월 있으면 총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청신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 뒤에는 대선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민주당이 부산, 울산, 경남 출신의 후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여전히 파란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부울경의 귀환이 한국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은 예를 들어서 다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재명은 TK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수많은 검찰, 경찰의 그 범죄 의혹 때문에 검찰에서 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부울경 출신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재명은 그냥 전통적인 민주당 그 표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부울경에 그냥 널려서 무주공산인 것처럼 되어 있는 제3지대 이거를 이재명은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이 국민의힘에 기환했다는 부분은 대단히 앞으로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것 때문만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진 거는 아닙니다. 전국적 이슈도 있죠. 부산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도 있고요.
박완주 의원, 충청도 출신이지만 성범죄 의혹도 있고, 이런저런 전국적인 민주당,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 5년 동안의 실정, 이것도 다 겹쳐져서 대선 패배, 지방선거 참패,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에 국한해서 본다면, 이 부산, 울산, 경남이 국민의힘 쪽으로 완벽하게 귀환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관찰해봐야 될, 정치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관찰해봐야 될 대목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